이번엔 좀 무거운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이태원 참사에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상민 장관 가면 어딨어? 여기 있네요. 네. 성대모사 안 돼요. 좀 해봐 어떻게 뭐라 사과나 하세요. 이름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장관 이렇게 때립니까? 네네. 어쨌든 자, 네. 네네네. 여하튼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씩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는 한 사람의 행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용산 경찰서장. 이임재인가요? 네. 임자 씨.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건. 이분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보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분히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드셨습니다. 국밥 하면 또 명박이죠. 국밥. 아유 이상민 오늘 준비한 가면을 시방쇼에도 들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정치변 수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흐름 끊겼잖아. 흐름 슈퍼 소지. 비싸게 쏘세요. 자 태연이 설렁탕 먹은 용산서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정확하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참사 직전에 식당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태원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렸었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사실은 일선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은 알았어야 돼요. 예감했어요 다. 용산 경찰서장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장도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청장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조짐들을 읽어내고 맞습니다. 사실 일선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설렁탕 시원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다 말아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유명한 CCTV 화면이 있습니다. 그 기사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CCTV 화면 보여드릴게요. 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10시 59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10시 59분에 뒷짐을 진 채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를 걷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뭐예요? 이때는 정말로 사고가 일어나서 신고가 막 빗발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때? 지금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원래는 걸으면은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리인데 굳이 차량을 타겠다고 해서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느냐.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대통령도 화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그 경찰청장한테 그 비공개 영상에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연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건 좀 그대로 갈게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9 신고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섭이는 뭐 했어? 거기서 운동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 저는 참 이런 거. 그날 저는 밤에 일찍 잔 날이었는데 아니 쇠질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건 11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진짜 아침에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참사가 일어나고 일요일 날인 아침이 이제 밝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참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역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죠. 연말이니까. 그다음에 가을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실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침에 분위기 행사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우리 그 도봉구에 있는 뭐 구청과 여기 등등등 거기에서
지금 참사가 이게 보니까 인명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고 나도 보니까 막 100몇 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난 네. 그래서 아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럴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난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새벽에 행사장을 가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일단 모든 행사를 그날 다 취소를 했어요. 전부. 그래서 뭐 그날 행사 일정이 막 6개인가 7개인가 있었는데 네.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이제 그 사태 파악을 하고 저희 도봉구에 혹시 뭐 피해자가 있는지 부상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저는 계속했죠. 근데 저희 지역에도 한분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아이고. 저랑 동갑이었고 여성분이었는데 예.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경찰서 저희 구청 근처에서 계속 대기를 하면서 혹시 이제 사상자가 늘는 것들 이런 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이제 구청 근처에서 체크를 하고 도봉 경찰서를 통해서 사상자나 이런 분들 혹시 있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경찰이 책임을 방기한 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왜 지켜만 보고 있냐? 대통령이 지금 화를 아무리 좀 먼 새끼 하십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엄중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뭐 주최 측이 뭐 분명히 하지 않고 뭐 주최 측이 없으니까 이거를 뭐 할 수가 없었다 이러는데 아니 이 경찰 마인드면요 크리스마스 때 그 주최 측이 없으니까 아기 예수 보고 대가리 박으라는 꼴이에요. 진짜로 경찰이 이렇게 무능한 경찰을 우리나라가 그래 선진국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만들면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양비론이에요?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이러면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문제 해결 안 되고 기본적으로 참사가 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용산경찰서장처럼 저렇게 태만하게 업무를 하신 것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방만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겹쳤던 건데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벌어진 거고 저 사람만 날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려면 한 사람이 짊어지고 나가면 당연히 원인 규명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태라는 게 당장 눈에는 속 시원할 수 있어도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고 가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끝까지 책임져라. 책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퇴를 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사퇴를 할 거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죠. 제가 이렇게 해서 사건 수습은 하고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상민 장관 이런 분들은 경질될 게 아니라 지금 사태를 다 수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뭐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상민 죄송합니다. 이상민이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그래서 우리 이상민 장관의 첫 번째 발언, 경찰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가장 첫 번째 발언 자체가 나는 이미 말하자면 사퇴 사유라고 봐요. 발언 자체가 그 뒤에 건 다 차치하더라도 그 발언 자체가 나는 심각한 사퇴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렇죠? 네. 아니 이분이 사진은 이거 뭐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분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네. 이 아랫님만 보이시네? 이건 뭐 비슷하죠. 근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말을 계속해요. 나는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그 체계를 모른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신뢰를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분이 또 왕장관 아닙니까? 그래요. 왕장관인데 잃어버리면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개인 의견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흙을 파먹고 사는 유튜버의 개인. 꼬리를 자른다고요? 네, 여기는 이제 흙을 파먹고 사는 그래요. 유튜버의 개인 의견이고 저는 제도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발언이지만 누군가는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총 책임은 역시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했었던 발언들. 참사라고 생각하느냐 사고라고 생각하느냐. 라해서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국민 정서랑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망자냐, 그러니까 그 희생자냐, 뭐 사망자냐, 그 다음에 그 참사냐, 사고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논란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저는 굳이 이걸 그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참사라는 게 별거예요. 막 말 자체는 참혹한 사건을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참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이 좀 자꾸 흐려지는 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사실 좀 만든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이제 용산경찰서장, 저는 이제 경찰청장, 뭐 또 행안부 장관 이렇게까지는 좀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 또 저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용산 그 구청장이죠. 박희영 씨인가요? 그분도 약간 조금 문제 있는 발언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 참사 자체를 불강력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정치인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제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랑 상당 부분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행동 양식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보도를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통은 경찰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권영세 장관한테 연락을 해요. 이분은 집에 도둑이 들면 식약처한테 전화를 거나 봐요. 주소를 좀 맞는 데다 걸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사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댓글은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정무적으로 잘라야 된다는 저를 좀 쳐내 주십시오. 이상민 씨가 정무적으로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네요. 참 저분 어떻게 가리기 안 되나요? 이분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분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참사고요. 정치 문제 맞습니다. 자 그럼 안녕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문제다.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아니 본인이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요? 계속 정치적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뭐 비판하실 생각이 아니 매우 많지. 해뜰날 클럽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요. 근데 나가죠. 아니 이제 요새는 안 나가요. 누가 나가요? 나간 지 꽤 신인규. 신인규가 왜 나옵니까 거기? 급이 안 맞아요. 그래요? 여튼 신인규는 사퇴하십시오. 신인규 변호사가 거기 나가고 신인규야 나야. 신인규야 나야. 형님이죠. 저 신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실의 선임 죄송합니다. 오케이. 신인규는 물러나기로 하고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이분께서 김어준입니다. 집중이 안 된다. 너무 비슷해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요? 옆에 있는 것 같아.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제 이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장 이것을 정치적으로 많이
뭐랄까 다루고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예. 사건의 본질을 많이 감추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뭔가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절대악을 삼아서 저 정부가 나빴어, 저 사람이 나빴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잘라내면 예. 당장 정치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예. 그걸 균열을 통해서 계속 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를 완전히 악마화해서 예. 누구 하나를 완벽하게 타겟을 해서 저 사람 나빴다, 저 사람 나빴다, 물러나라 하면 네. 그게 나는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나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발언을 용맹스러운 발언을 해설달 클럽에 나가서 해주세요. 아니 뭐 자주 하죠. 자주 하죠. 그 면전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 죽탱이라도 날려요? 그런 발언 좀 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왓수다라고 해서 뭐 클래스가 네. 웬수다랑 비슷하네요. 아니 네. 어딜 비교를 하는 비교를 어딜 네. 자 죽탱이 덜덜덜 하잖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웬수다가 질이 높네. 네. 예. 자 다음